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재욱입니다. 그간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부터는 수면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정과 집중력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쭉 긴 강의를 했었는데 그 강의들에서도 사실은 전제 조건이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전제 조건으로 강의를 한 거죠. 실제로 수면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정말 크고 그 중에서 정신과에 미치는 영향, 이제 뭐 우울이나 불안, 집중력과 기억 이런 것들이 미치는 영향도 워낙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면에 관한 이야기를 진료실에서 하다 보면 다들 무난하게 자고 있다, 잘 자고 있다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꽤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수면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 특수한 상황에서의 수명, 집중력이나 감정 또는 식욕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이한 수면 패턴 같은 것들을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오늘은 일단 정상 수면 그리고 잠을 왜 자야 하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할게요. 먼저 수면의 기능입니다. 수면은 아무 기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는 정신과 신체를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핵심적인 과정이 있고 가장 뭐 이제 대표적인 것은 잠을 잘 못 자면 치매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뇌세포가 수축을 하면서 뇌세포 내에 누적이 되어 있던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됩니다. 일상생활 중에는 뇌세포가 계속 이제 적당한 부피를 유지하기 때문에 노폐물을 세포 밖으로 꺼낼 만한 공간이 외부에 없어요. 그런데 깊은 잠을 자면 뇌세포 자체가 약간 수축을 하면서 세포들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들 사이로 노폐물이 빠져나가서 결국에는 노폐물이 처리가 되는 그럼으로써 뇌의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치매에 관련된 연구에서는 이미 잘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신체를 회복시키는 핵심 과정이 바로 수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력과 기억력, 감정 조절 등 정신과 대부분의 질환이 수면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데 뇌 기능의 이제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호르몬, 뇌가 호르몬, 다양한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이제 핵심 기관인데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작동이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인체의 느낌도 이제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결국 수면은 우리가 시간을 버리는 이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수면 자체 역시 우리가 낮 시간 동안에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필수적인 인간의 생리이자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 수면은 평균 7시간 정도, 이제 하루에 평균 7시간 정도의 이제 수면을 정상 수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7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햇빛의 길이에 따라서 수면의 길이가 자연스럽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평균 7시간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여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평균 수면 시간은 최근 조사로는 6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1시간 조금 덜 자네? 이 정도로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1시간 정도 못 자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인지기능과 기억력 문제는 이제 점점 생기기 마련이고 장기간 이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잠 부채다, 잠 빚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 웹툰 작가가 이것을 주제로 만화를 그렸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또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네요. 잠드는 시간은 이제 보통 30분 이내, 그리고 중간에 뭐 거의 깨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정상 수면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체 수면 시간 자체가 너무 적거나 잠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중간에 자죽되거나 내가 원하는 때보다 더 일찍 한두 시간 일찍 깨게 되면 그건 모두를 불면증의 한 가지 특성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피로에서 회복된 느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가 8시간을 자고 10시간을 자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하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녁에 깊은 잠을 못 자서 회복이 되지 않든 또는 내가 잠에 관한 이제 과다수면이나 기면증 같은 질병이 있는 상태가 됐건 잠을 길게 자더라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회복되는 느낌이 없다면 이건 문제 있는 상태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같은 맥락입니다.
과도한 주간 졸음이 없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컨디션이 괜찮다가 낮 시간 동안에 갑자기 졸리거나 멍해지거나 감각의 변화가 심지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정상 수면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상 수면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제 사람이 잠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게 내가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 개선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력으로 100%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사람에게는 애초에 내장되어 있는 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람의 시계는 24시간보다 이제 조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24시간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빛이나 이제 외부 자극 요인, 뭐 시간표, 출석이나 출근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게 되면, 그러면 원래 수면 시간이 점점 뒤로 늦춰집니다. 왜냐면은 내 몸 안에 있는 시계가 뭐 24시간, 뭐 10분, 그 정도의 이제 시계가 있다면 하루가 지날수록 10분씩 점점 이제 뒤로 밀리는 거잖아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핵심은 사람에게 내장되어 있는 시계는 정확히 24시간 주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부의 생체 시계를 외부와 내부 자극을 더해서 현재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24시간 체계에 맞춰서 살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계가 전자시계는 자동시계지만 태엽시계 이제 또는 걸어다니면서 태엽이 감기는 류의 시계들은 가끔씩 내가 직접 태엽을 감아줘야 되잖아요. 사람은 하루에 한 번씩 또는 하루 중에 외부 자극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태엽을 감고 보정을 하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시대와 시간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실제로 그래서 내 생체 시계에 강하게 영향을 주는 외부 내부 요인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멜라토닌 얘기는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멜라토닌 먹으면 잠 잘 잔다. 해외에서 구입해야 올 뭐 첫 번째 건강기능식품 멜라토닌 뭐 이런 식으로 다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멜라토닌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빛이 머릿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멜라토닌 성분을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낮 시간 동안에 쭉 억제가 되다가 해가 질 때쯤이 되면은 빛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에 반응을 해서 멜라토닌은 천천히 오르게 되고, 멜라토닌이 오르면서 우리는 졸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식품, 기능식품으로 멜라토닌을 먹게 되면 졸리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코티솔은 반대입니다. 자면서 이제 몸이 온전히 회복이 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티솔 수치는 높아요. 가장 높은 단계에서 우리가 활동을 하면 이제 에너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을 이제 코티솔이라 생각해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코티솔 수치는 점점 낮아져서 코티솔이 가장 낮은 수치가 되면 피로감을 느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과 이제 다르게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죠. 코어 바디 템퍼레처라고 하는 몸 이제 중심부의 체온. 우리가 이제 체온을 잴 때 뭐 혀로 잴 수도 있고 겨드랑이도 잴 수도 있고 귀로도 잴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표면의 온도가 아니라 내부의 심부의 온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심부의 온도 역시 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점점 오르게 되고, 해가 이제 지게 될 때쯤 늦은 시간대는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면서는 이제 평균 내 체온보다 1도에서 뭐 2도 정도 낮아지는 정도로 사이클을 이루게 돼요. 다시 이제 깰 때쯤에 올라가게 되겠죠. 이것이 바로 수면 리듬입니다. 이 수면 리듬을 보시면 저녁 시간에 집중을 하면 그러면 멜라토닌이 높고 코티솔이 낮고 수면도 이제 내가 평상시 체온보다 낮은 체온을 유지하면 잠을 잘 잘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리듬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 이 앞에 멜라토닌 수치가 굉장히 낮다면 과연 이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또는 멜라토닌 수치가 아주 높다면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결국에는 일종의 이제 흐름 나름의 리듬을 이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 동안의 리듬을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저녁 시간 동안의 리듬이 결정이 되고, 그래서 저녁에 내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낮 시간의 리듬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 결국에는 밤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선 낮의 활동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반드시 이제 의사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낮에 운동하세요, 햇빛 좀 보셔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왜냐하면 햇빛은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고, 운동은 뭐 이제 운동 역시 이제 빛에 노출되는 운동이라면 멜라토닌과 관련이 있고, 저녁 너무 늦게 운동하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저녁 늦게 운동을 하면은 체온이 오르기 때문에 수면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된다, 조절하셔야 된다 얘기를 하는 이유도 코티솔 때문이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솔이 높은 수치가 유지가 되는데 그럼 저녁에도 각성 상태가 유지가 되는 가능성이 이제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수면에 관해서 이제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핵심은 수면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다. 내 정신과 신체가 올바르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소중한 시간이고, 저녁에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저녁에만 무엇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 생체 시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리듬이 저녁 때 온전하게 유지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낮 시간 동안에도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 수면 리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